네, 지금 테이블 결합의 조인 부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인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조인 테이블 결합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어떤 한 컬럼을 기준으로 묶어서 여러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조인이란 걸 쓴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조인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굳이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얘기하자면 내부 조인이라고 합니다. 내부 조인. 내부 조인은요, 왼쪽 그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 A라는 테이블, B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A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B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값이 있는 것끼리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컬럼에 혹시 널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널 값이 널 값이 들어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널 값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부 결합으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잠시 뒤에 볼 건데요. 이런 널 값까지 데이터 조회를 시켜주는 조인이 외부 조인 혹은 아우터 조인 또는 외부 결합, 외부 조인 이런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SQL 하나 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거예요. 교수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인데요. 거기서 학생 이름과 교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는데요. 학생 테이블에는 지도교수라는 이름의 PROFNO 프로페서 넘버라는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지도교수 번호가 나와 있는 컬럼이에요. 학생 테이블에 있습니다. 근데 자, 조건이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 교수 번호와 교수 번호죠. 교수 테이블에 있는 교수 번호가 같은 것만 보여줘. 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각 학생마다 그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 웨어절 때문이죠. 네. 학생 테이블에 있는 교수 번호는 그 학생의 지도교수 번호예요. 그것과 일치하는 값을 가지는 데이터만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인의 내용이죠. 이것을 내부 조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내부 조인 혹은 내부 결합, 이너 조인. 자,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다 나온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학생이 더 많아요.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전이나부터 시작해서 10명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명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럼 학생이 10명 뿐이냐?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16명이에요. 16명.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이름과 교수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16명이 나와요. 실제로는 근데 학생별로 교수 이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조인해서 봤을 땐 10명이었는데 1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6명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건이고 여기는 16건인 거죠. 학생 수가요. 자, 이처럼 학생 중에는 지도교수가 없는 이렇게 널을 가진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반대로 교수가 지도학생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수 번호가 예를 들어서 9910번인 사람이 있어요. 9910번인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실제로 이 학생들의 보니까 여기 보니까 9910번이라는 교수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즉 이 9910번 교수는 뭐죠? 지도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 박미경이라는 학생, 위에 있는 박미경이라는 학생은 지도교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너조인, 내부결합, 이 이너조인 방식,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방식이에요. 이거 where 뭐 이렇게 는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조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그 널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교수 번호를 기준으로 이 값과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에 같은 값이 있는 것만 조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박미경 학생은 교수 번호가 없기 때문에 교수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즉 박미경은 빠지는 거죠. 서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너조인으로는 이렇게 이 교수 번호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묶는데 박미경, 서재진 이런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널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지도교수가 없거나 혹은 지도학생이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알고 싶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외부 결합, 아우터 조인을 쓰게 됩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일단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를 찾고 싶어요.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은 대소문자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일상 얘기했던 거지만. 자, 여기까지는 얼추 비슷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예요.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 지도학생이 없다는 것은,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라는 것은 교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라는 거죠. 즉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 데이터까지 출력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는요. 여기 써놓을게요. 지도학생이 없는 교수를 알고 싶어. 여기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은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 테이블을 중심으로, 교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설령 그 컬럼의 값이 널이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교수 테이블을 중심으로 할 거야. 우리 교수 테이블을 오른쪽에 놓을 거거든요. 라이터, 아우터, 조인, 프로페서, PL. 좀 복잡하죠? 자, 학생 테이블, 교수 테이블입니다. 오른쪽에 있죠? 교수 테이블. 오른쪽에 있는 교수 테이블을 기준으로 외부 조인을 할 거야. 근데 조건이 뭐냐? 웨어 아니에요. 웨어가 아닙니다. 웨어가 아닙니다. 여기선 on을 씁니다. SPRF 넘버는 P.PRF 넘버. 차이점이 있다면 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생겼고요. on이라는 게 생겼어요. 검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교수가 총 13명이 맞거든요. 13명이에요, 교수는. 교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교수는 쫙 다 나왔어요. 근데 교수 중에는 지도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대신 지도학생이 없기 때문에 널로 나오죠. 자, 이렇게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라. 다만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 널값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요건 다시 말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 교수 테이블, 교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교수 테이블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join student s. 자, 방금 요 밑에 문장과 위에 문장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즉 라이트 레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를 중심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그러면 반대로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죠?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그대로 하고, 이번에는 지도 교수가 없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데이터를 일단 쫙 늘어뜨리고, 만약에 학생과 일치하지 않는 교수 데이터가 있다면 뭐 그것도 널값으로 보여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스튜던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긴 레프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예. 학생 테이블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레프트라고 쓴 거예요. 만약 학생 테이블이 오른쪽에 있었다면 라이트라고 쓸 겁니다. 라이트라고 써야겠죠. 마찬가지로 on, 이거 똑같이. 자, 해주면, 자, 이번에 학생 이름 16명이 있죠. 학생 이름이 쫙 나오고요. 원래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요 방식이라면은 서로 널값이 없어요. 예, 널값이 있는 데이터는 빠졌거든요. 하나의 컬럼이라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중심으로 외부 결합, 아우터 조인을 하면은 학생 데이터는 나오고요. 학생 데이터 나오고 1차 하는 거 보여주고 1차 하는 거 없어? 널?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 결합입니다. 자, 실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하여 고객의 이름과 고객이 주문한 도서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즉 여기서 중심은 뭡니까? 도서를 구매하지 않는 고객까지 포함한 거니까 고객이에요. 고객이 중심입니다. 고객이 중심이고요.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문 테이블에는 그 고객과 관련된, 주문하지 않는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는 널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보여주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스 테이블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커스터머 테이블의 네임과 이름, 그리고 판매 가격을 알고 싶대요. 판매 가격, 얼마 팔았는지, 각 고객별로 얼마 주문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자, 근데 뭐라 그랬죠? 고객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왼쪽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고 오더스 하고요. on 웨어가 아니에요. 커스터머 커스트 아이디는 오더스 커스트 아이디, 주문,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했더니 각 고객별로 이 사람은 6,000원짜리 한 권 구매했고 21,000원짜리 책 한 권 구매했고, 뭐 김현 또 박지성이 책을 많이 샀네요. 박지성 3권 샀어요. 12,000원짜리 책을 구매했습니다. 각 주문별로 그 주문을 한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주문한 고객 아이디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뽑아냈는데요. 문제는 뭐냐? 커스터머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있지만 오더스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없는 것까지 같이 나옵니다.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박세리는 책을 주문한 적이 없어요. 박세리에 대한 데이터는 오더스에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커스터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널값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이너 조인, 일반적인 조인 기법으로 웨어절 써서 했다면은 박세리는 안 나왔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끊기가 좀 애매한데요. 마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내용은 자기결합, 흔히 셀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결합 혹은 셀프 조인이라는 기법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의 테이블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조인은 뭡니까? 두 개의 테이블 이상의 데이터를 묶는데 조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자기결합은 테이블 하나 씁니다. 테이블을 하나 쓰는데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두 개의 컬럼을 연결을 해요. 또는 하나의 테이블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써요. 말이 좀 애매하죠? 말이 좀 애매해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 묶는 거라는 얘기인데요. 하나의 테이블에 두 개의 컬럼을 묶는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예제 보겠습니다. 자, 보죠. 부서 테이블, 학과 테이블이에요. 뭐, 여기 부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과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디파트먼트. 아, 졸려. 지금 또, 매번 이게, 낮이나 저녁에는 녹음을 하기가 좀 그래서, 주로 새벽에 녹음을 하거든요. 조용해서 좋은데, 너무 졸려요. 네. 게임해야 되는데. 아쉽죠. 사실 뭐 좀, 보통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뭐 잡담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여러분들이 이거 볼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잡담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좀 하다 보면 할 일도 생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 테이블 하나를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 기억하시죠? 학과에 대한 정보가 있는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입니다. 어딨죠? 이름이 디파트먼트 테이블. 근데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데이터의 구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디파트먼트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는요, 학과 번호가 있고요, 컬리지라는 컬럼이 있어요. 데프트 넘버, 컬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 컬리지라는 컬럼에 들어가는 데이터는요, 이 데프트 넘버의 상위 부서의 번호를 이 컬럼에 기록을 합니다. 이 컬럼은 그런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1번 컴퓨터공학과예요. 컴퓨터공학과의 위는 정보미디어학부입니다. 정보미디어학부 100번이죠. 그래서 여기 10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다시 정보미디어학부 100번 가보죠. 학과 번호가 100번인 정보미디어학부로 가보면요, 컬리지 값이 10으로 돼 있어요. 상위 부서가 10번이라는 얘기죠. 10번 학과로 가보면 공과대학이에요. 즉 공과대학 밑에 정보미디어학부가 있고, 정보미디어학부 밑에 컴퓨터공학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즉 하나의 컬럼에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컬럼은요. 이 컬럼에 있는 값과 이 컬럼에 있는 값이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테이블의 요 두 컬럼을 조인해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고 싶은데, 하나의 테이블에선 조인이 안 되니까 마치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인 양, 실제로는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두 개의 테이블인 것처럼 조인을 걸어서 각 학과별로, 지금 이 테이블에는요, 학과별로 학과 이름 나와 있지만 상위 부서의 이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셀프 조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조인을 해가지고 상위 부서, 상위 학과의 이름까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셀프 조인. 생각보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테이블을 이렇게 설계할 때의 제 성능을 발휘하는 조인 기법인데요. 어쨌든 요런 형태,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컬럼이 두 개 있는데, 어떤 컬럼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의 컬럼이 이 컬럼의 값이 이 컬럼의 값과 연결이 되거나 소속되거나 포함된다. 그러면 이 테이블, 이 두 개의 컬럼을 조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저랑 같이 해볼까요? 자, 각 학과별로 그들의 상위 부서를 알고 싶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자, 일단 상위 부서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디파트먼트 테이블 한번 보세요. select from 디파트먼트 보시면요. 학과 번호, 학과 이름, 그리고 이 학과의 이 부서의 이 학과의 상위 부서 번호죠.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컴퓨터 공학과의 상위 부서는 100번이란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100번이 무슨 과인지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오죠. 물론 여기 뭐 바로 위에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워낙 적으니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데이터가 많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내가 학과 번호도 갖고 있지만은 내 상위 부서의 번호도 갖고 있고 요 상위 부서의 번호가 곧 학과 번호야. 이런 관계에서는 셀프 조인을 통해서 내 상위 학과 상위 부서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 예,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elect 학과 이름, 학과명 이렇게 놓고요. org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마치 두 개인 양 나눈 거예요. 역시 똑같이 상위 학과명 from. 자, 마치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두 개의 테이블인 양 이렇게 쓰고요. 조건이 있다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상위 부서 번호가 여기에 학과 번호랑 같은 것만 구해줘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정보민주학부의 상위 부서는 공과대학이구나, 컴퓨터공학과의 상위 학과는 정보민주학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런 쓰는 그 조인 기법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거지만은 우리 방금 그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 외부 결합 배웠잖아요. 사실 아까 썼던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예전엔 그렇게 안 쓰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조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썼는데요. 사실 요것보다는 말 그대로 라이터 아우터 조인 이렇게 좀 길게 쓰는 것이 표준 기법입니다. 요즘에 ISQL의 표준 기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요 코드를 표준 기법에 맞춰서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두 개의 테이블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조인이라고 쓰고요. 이게 표준 SQL이에요. 표준. 요즘 최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그리고 아까처럼 on 쓰고 deft colag는 org.deft number.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기 결합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죠. 학과 번호가 201 이상인 학과 이름과 상위 부서 이름을 출력하시오. 우리 방금 했던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네요. 학과 번호가 201번이래요. 그럼 이거 그냥 뭐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상위 학과 번호가 201번인 학과 번호가 201번인 것에 대한 거니까요.
네, 지금 쓰고 있죠. 여기서 where 데프트의 데프트 넘버는 org colage, 그리고 조건이 공과대학. 자,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방금처럼 데이터를 좋아하면 안 되겠고요. 자, 나는 결국엔 공과대학에 속속된 학과 번호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과 번호의 상위 부서 번호와 그리고 상위 부서의 학과 번호가 같은 거, 그리고 단 상위 부서의 이름이 공과대학인 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런 방식 뭐 좀 낯설 수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데 뭐 셀프 조인 혹은 뭐 자기 결합 이런 얘기 치면은 관련 예제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 또 따로 올려놓은 다른 동영상 강의 있죠. 그런 걸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하죠. 자, 조인을 우리가 봐왔는데요. 뭐 일반적인 조인 형태, 그리고 외부 조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주로 그냥 많이 쓰는 기법이 요거죠. 예, 뭐 테이블 2개 나래 놓고 where에 조인 조건 써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표준 기법에서는 뭐 조인 혹은 이너 조인 이런 걸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이걸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요. 아직은 이거 좀 최신 기법이라. 자, 그리고 아우터 조인 두 개의 테이블이 있으면은 어떤 특정 테이블,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냐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냐 그걸 결정을 하면은 그 데이터 쫙 다 나오고, 이거와 매칭되는 데이터가 여기 없으면은 널값이라도 해서 보여준다. 이것이 외부 조인이었습니다. 지도교수, 지도학생 그걸 예로 들었었죠. 자, 그래서 요 조인은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SQL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C 언어에 포인터가 있다면 SQL에는 조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요. 또 그만큼 제일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뭐 뒤에 연습 문제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 꼭 자기 힘으로, 뭐 친구가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최대한 자기 힘으로 풀어보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못 풀겠다 그럼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친구한테 물어봐서 알았어요 그러면 꼭 반드시 자기가 한번 더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운 거는 그렇게 오래 기억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머리 굴려서 깨우친 거는 머리에 생각보다 꽤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렇게 보시고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한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시험 보고 간단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요거는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잠시 쉰 다음에 연습 문제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